복수함수론 원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테일러 티오렘까지 증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8.11부터 보면은 여기 티오렘 8.11이랑 따름 정리 8.12를 제가 같이 써놨는데 이거는 실변수에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증명을 하진 않을 텐데 fn이 연속인 애들이고, 만약에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으면 이 적분이랑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변수랑 똑같고, 이제 함수 fn을 어떤 급수로 써보면은 이제 따름 정리 8.12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얘는 실변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실변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금 그래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코시 정리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면 거기 안에 있는 클로스 컨투어 따라 적분해주면은 0이 된다. 이게 코시 정리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이제 공부를 할 때 그거에 역도 성립하냐라는 게 뭐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컨버스가 어떻게 되냐, 역도 성립하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곡선 C를 따라서 F를 적분해서 항상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 될 거냐.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폐곡선 따라서 뭐 모든 이제 폐곡선을 따라서 적분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냐라는 건데, 가장 간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Z 제곱분의 1 같은 거, 원점 포함하는 데에서 항상 적분해주면은 0이 되는데, 얘는 원점에서는 어널리틱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역은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이 모레라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레라 정리도 종종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파셜 컨버스인데, 진짜로 완전히 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도메인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레라 정리가 뭐냐면, F는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만약에 D 안에 있는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 컨투어,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따라서 이제 F를 적분해 주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랑은 다르게 이제 연속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얘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면, 증명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가 어쨌든 어널리틱인 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F가 어널리틱이다. 어떤 한 점 Z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면 이제 곡선 영역 D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어떤 점 Z0는 하나 고정을 해줍니다. 얘는 고정을 해주고, 이제 임의의 점 이제 Z를 생각을 할 건데, Z0부터 Z까지 적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F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이런 표기를 그냥 써도 되겠죠. Z 깔아 적분을 해준 거. 왜냐면 얘는 잘 정의가 되는데, 왜냐면 코시 정리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은 0이 되니까 임의의 경로를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임의의 경로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라지 F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F가 어널리틱인 거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F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F Z0 플러스 H 빼기 FZ 나누기 H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h분의 1에 z 플러스 h 해줬으니까 z0 이렇게 다 없애고 나면은 z에서 z 플러스 h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극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극한을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f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얘가 fz일 거라고 이제 기대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뺀 거를 생각을 해줍니다. fz 플러스 h에서 fz 뺀 거, 여기서 fz를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fz도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분의 1에 z에서 z 플러스 h까지 fz를 z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h분의 1에 z에서 z 플러스 h까지 fz 빼기 fz dz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절대값 기호 안으로 넣어서 z부터 z 플러스 h까지 fz 빼기 fz dz 이렇게 dz에도 이제 써서 보면은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거는 원하는 대로 잘 줄여줄 수가 있죠. 왜냐면 f가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f가 적당히 d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를 생각을 하냐면 z 제타,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 값들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게끔 잡아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제타는 z랑 z 플러스 이루는 어떤 뭐 적당한 이제 곡선에 이제 제타가 있는 걸로. 그래서 절대값 h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럼 z 마이너스 제타 요 길이는 당연히 여기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저 두 개 길이가 절대값 h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그냥 아까 저기 위에 있었던 게 절대값 h분의 1에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엡실론 곱하기 절대값 h여서 그냥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얘기하는 거는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z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게 요거에 대한 이제 미분 계수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f가 어널리틱이라는 거죠, 그렇죠? f가 우선은 미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적당한 내부 D에서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널리틱까지 잘 확장이 되고, 어널리틱의 Z까지 잘 확장이 되고, 그러면은 F 프라임도 어널리틱이죠. 왜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게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우선은 이제 요 사이에다가 F가 D 전체에서 어널리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F 프라임도 어널리틱해요.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한 거였죠. 근데 라지 F 프라임이 뭐냐면 F예요. 그래서 F도 어널리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레라 정리도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라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우선은 이 정리가 이제
리마크를 하나 이제 적어 보면 어쨌든 결론은 이제 스몰 f가 연속이고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어떤 임의의 패곡선 따라 적분해서 0이면 f가 어널리틱이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f가 어널리틱이니까 혹시 이 정리를 f가 어널리틱임을 보이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보이는 데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정리는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코시 시오렘의 컨버스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러로부터 증명한 한 번 어널리틱이면 계속 어널리틱이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오렘 8.16도 뭐 그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얘도 얘기를 해보면 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fn은 어널리틱 펑션들입니다. 근데 또 여전히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고 있고 f로, 특별히 컴팩트 셋에서 그랬을 때 f도 어널리틱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건 실변수에서도 많이 했었죠. 실수, 그냥 해석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게 이런 거죠. fn이 미분 가능하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하고 있으면 f가 미분 가능하냐, 이 얘기인데 이거 거짓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뭐가 필요했었냐면 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 위해 필요한 건 뭐였냐면 fn 프라임, 이 도함수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러프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러프하게 얘기해 보면 한 번 미분 가능 f가 fn이 어널리틱 하면은 fn들도 어널리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그냥 딱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fn 프라임 자체도 그냥 fn들이 어널리틱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뭐 하지는 않겠지만 요런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함수에 대한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C에서는 중요한 거는 도함수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 없다. 요게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실변수랑은 다른 점이 이제 요런 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정리 증명할 때 극한이랑 적분 순서 같은 거 바꿀 때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해석학적인 증명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급수에 대해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도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전스는 필요가 없다. 뭐 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8.1절의 뭐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8.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이제 본격적인 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코시 이니퀄리티입니다. 우선 얘가 얘기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z0를 중심으로 뭐 반지름이 r인 어떤 서클 위에서도 어널리틱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n의 n개 도함수가 바운디드가 된대요. f가 이제 c에서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도함수도 눌러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수에서 어떤 얘기냐면 f가 바운디드면 뭐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도 바운디드가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실수에서 이거 성립하지 않죠. 왜냐면 실수에서는 어떤 함수값이랑 기울기 사이에 뭐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발레도 적당히 그냥 사인 x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x가 0 빼고 얘 당연히 사인 함수니까 유괴인데 f 프라임 x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거 뭐 절대값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0 근처로 갈수록 얘는 언바운디드죠. 그쵸? 0 근처로 갈수록 커지죠. 그쵸? 그래서 실변수에서는 얘도 함수값은 0에서 1 사이인데 0 근처로 갈수록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막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변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복소수에서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f가 어떤 바운디드 네이버후드에서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바운디드면 도함수도 임의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유괴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z0에서 n개 도함수 값은 f를 적분해서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알에 어떤 반지름 c짜리인 원이니까 이 원에서 z-z0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fz가 됩니다. 그래서 다 절대값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2파이분의 n 팩토리알 있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넣어주면은 z-z0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fz의 dz가 되는데 똑같은 이제 원에서 얘는 r의 n 플러스 1제곱 될 거고 얘는 라지 n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그냥 원에 둘래 2파이 r을 주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n 팩토리알의 r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m의 2파이 r 그래서 r의 n제곱분의 m 곱하기 n 팩토리알이 돼서 원하는 거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렇죠? 뭐 증명 자체도 그냥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 뭐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f가 바운디드면 f 프라임도 바운디드가 됩니다. 뭐 n개 이미 n개 도함수도 다 바운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또 몇 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따름 정리 8.26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f가 이런 원에서 이제 어널리틱이고 f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f 프라임도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정리는 그냥 gz를 fz 빼기 b라고 놓고 그럼 얘도 여전히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f에서 평행 이동만 한 거니까 얘도 어널리틱이고 그러면은 gz의 크기가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제 g 프라임 제로를 생각하면 얘가 f 프라임 제로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r의 1제곱분의 1 곱하기 m이니까 그냥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별거 아닌 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우베일 시오렘이라고 해서 임용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리우베일 시오렘이라고 뭐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용도 뭐 굉장히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리 내용을 보면 바운디드 펑션이고 인타이어 펑션이면 상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가 인타이어라는 게 뭐였냐면 복소수 전체에서 어널리틱한 거였죠. 근데 복소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인데 걔가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거 당연히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fx는 sin x 같은 거 생각하면 얘는 무한히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6이죠, 당연히. 근데 얘 상수함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복소수에서만 성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f가 바운디드라 그랬으니까 fz 빼기 fz의 크기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한 점 아무데나 잡고 뭐 원점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r짜리 원 생각하면은 f'z는 항상 r분의 m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얘가 복소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임의의 r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양수 r에 대해서 다 성립해요. 그러면은 그냥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r을 크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f'z는 크기는 0이 되고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0이면은 걔가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z가 0이니까 복소수 전체에서 f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리우빌 정리가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은 상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제 종종 계속 등장을 하고 임용 시험에서도 아마 뭐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우빌 티오렘도 뭐 굉장히 여기저기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우빌 티오렘은 우선 명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증명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의 활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로부터 진짜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기억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따름 정리 8.29 중에 하나가 어떤 임의의 어떤 복소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복소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델타가 그냥 유닛 서클입니다. 원판. 를 생각하면은 걔는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복소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어널리틱이라 그랬으니까 인타이어 펑션이고 치역이 크기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바운디드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유닛 디스크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매핑은 없습니다. 왜냐면 F라는 함수가 C에서 복소 평면 전체에서 원판으로 가는 게 상수함수밖에 없으니까 원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 디스크에서 이제 C로 가는 복소 평면 전체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매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리우베이 티오렘이 얘기하는 거는 또 뭐 굉장히 또 강력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non 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상수인 인타이어 펑션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상수 그 자체니까 우리가 더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상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non 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f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무한대로 가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무한대로 보내는 애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얘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언바운디드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바운디드면 인타이어 펑션인데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없죠. 근데 넌 컨스턴트라고 했으니까 바운디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은 항상 무한대로 가는 이 수열을 항상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바운디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은 항상 언바운디드입니다. 왜냐면 바운디드면 컨스턴트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일반화된 버전의 리우빌 시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은 항상 가까이 가는데 모든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적어보면 임의의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임의의 엡실론과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fz 빼기 a는 항상 엡실론보다 작게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z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in z가 존재한다. 그죠? 이게 바로 임의의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규율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제에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가까이 안 가는 델타가 존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고 어떤 a라는 원소도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fz 빼기 a가 항상 델타보다 큰 모든 z에 대해서. 이거 부정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임의의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z가 존재하는 거를 부정해주면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으로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또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으로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게 거리가 양수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z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할 건데 어떤 함수를 도입할 거냐면 fz 빼기 a분의 1을 생각을 해줘요. 그럼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모든 z에 대해서 정의가 된 이거를 생각하면은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라고 정의하면 g는 인타이어 펑션입니다. 왜냐하면 f가 인타이어 펑션이었으니까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근데 분모가 0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타이어 펑션인데 gz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면 fz 빼기 a분의 1인데 아까 fz 빼기 a의 크기가 항상 델타보다 컸으니까 얘는 델타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리우빌 시오렘에 의해서 인타이어 펑션인데 이거 좀 바운디드죠. 인타이어 펑션인데 바운디드니까 리우빌 시오렘으로부터 g는 상수여야만 해요. 근데 g가 뭐였냐면 fz 빼기 a분의 1이니까 그럼 f도 상수가 돼야 돼요. 이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에 항상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열로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떤 점이 주어져 있더라도 어떤 복소수 a가 주어져 있더라도 항상 이 a로 수렴하게끔 하는 이제 함수값이 fzn이 a로 수렴하게끔 하는 어떤 수열 zn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좀 강조를
안 했는데 가까이 간다 라는 거랑 함수값을 갖는다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나랑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제 그 값이랑 딱 같아진다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함수값이 뭐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함수값을 그럼 갖는 거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 그러면 이제 피카르드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건 뭐 문제로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냥 상식 같은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함수값을 갖는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non-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은 어떤 복소수 값을 항상 갖긴 갖는데 하나 빼고 다 함수값을 갖습니다. 하나 빼고는 다 함수값으로 가져요. 가진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뭐 증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쓰는 내용이고 뭐 쓴다라는 거 하는 게 어떤 뭐 문제나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상식 같은 차원에서 그냥 알고 있는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여서 요거에 대한 정리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이 지금 우리의 범위를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인타이어 펑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기는 한데 어떤 이제 반지름 r짜리인 것마다 f의 크기를 쟀더니 r의 람다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요. 어떤 뭐 적당한 이제 양수에 대해서 어떤 원마다 쟀더니 얘가 어떤 r의 람다 제곱 그러니까 얘를 이제 조금 다르게 써보면 얘가 m 곱하기 z의 람다 제곱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z는 r 위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f랑 요 다항식 z의 람다 제곱이랑 비교해서 항상 작거나 같으면은 f는 그냥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굉장히 신기하죠. 그냥 z는 r 위에서 생각을 했더니 다항식보다 작거나 같았으면은 다항식이 그냥 아예 다항식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원래 f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도 될 수 있고 뭐 로그 함수도 될 수 있고 로그 함수는 이제 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뭐 사인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무한이 많은 이게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이제 항의 개수가 뒤에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다항식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냥 다항식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뭐 다항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테일러 정리를 이용을 해서 f를 0부터 무한대까지 테일러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점에서 전개를 해서 n제곱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제 코시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fnz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r의 n제곱분의 팩토리얼분의 m의 r의 m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m이 지금 f를 눌러주는 애였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죠. f가 m r의 람다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저걸로 바꿔줘서 얘를
R의 n분의 n 팩토리얼 m 곱하기 R의 람다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z자리에다 0 넣으면 그냥 fn의 0. 얘 생각하면은 얘가 그냥 an이죠. an은 an의 크기는 n 팩토리얼 분의 f의 원점에서 0 넣은 거 얘고, 얘는 R의 n제곱분의 m 곱하기 R의 람다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 그냥 놔두고 R을 다 한쪽으로 몰면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0으로 갑니다. 언제? R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복소평면 전체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원점 기준으로 반지름 R자리 잡은 건데 뭐 크게 반지름 크게 잡아도 되죠. 그래서 n이 람다보다 크면 an들이 전부 다 0이 돼 버립니다. 여기 m인데 an이 전부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f가 지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zn제곱인데 람다라는 어떤 숫자보다 큰 것들, 뭐 람다가 지금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긴 하죠. 어떤 뭐 소수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뭐 가우스 기호에다가 1 정도 더한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an이 전부 다 0이 되니까 개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항식이 됩니다. 였으니까 적당히 0부터 그냥 람다에다가 1 정도 더한 거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항식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다항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비슷하게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있냐면, 얘 8.36인데 f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f가 적당히 1자식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 b도 0보다 큰 겁니다. 그랬을 때 f는 상수함수거나 다항식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이래요. 그럼 뭐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를 뭐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뭐 따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z0 그냥 임의의 z0 하나 가지고 오고, 이제 z0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r은 우리가 뭐 충분히 키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fz는 아까 문제에서 a 곱하기 bz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z를 z-z0에다가 z0 더한 준 걸로 생각을 해주면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a에 더하기 삼각부등식을 써서 이렇게, 그래서 z0가 r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r 더하기 z0의 크기,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2를 살펴보면 a2는 뭐였냐면 2 팩토리얼 분의 f2 프라임 fz 제로니까 z0가 되는데,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아까 r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r 플러스 z0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r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니까 a2는 0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f2 프라임 z0가 모든 복소수에서 이렇게 되니까 f2 프라임 제로가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0이 됩니다. 왜냐하면 z0가 임의의 z0였으니까. 그러면은 f2 프라임 z가 0이니까 f 프라임 z는 어떤 상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뭐 얘기를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제 적분을 해주면은 fz는
이렇게 해서 0부터 z까지 프라임을 적분해 준 거. f 프라임이 상수니까 얘가 그냥 cz가 된다. 그래서 f는 진짜 1차식이 된다. 뭐 상수일 수도 있죠. 왜냐면 c가 0이라면. 근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1차식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로스 렘마라고 해서 우리가 다항식을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8장 내용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